어머니 연세는 올해 76세이시고 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이제 50년가량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외도와 함께 가정폭력을 일삼으셨는데요. 어머니는 자식들 보고 참고 사셨는데 이제 혼자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황혼 이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무직이셨고 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일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들을 키웠는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제 아버지는 외도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폭력 행위도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반감이 상당히 많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혼 이혼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자식으로서 사실 나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두 분의 딱 삶을 바라봤을 때 아무리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이른바 뭐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혼을 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에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황혼 이혼을 원하시는 이제 어머님이 계시고 그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황혼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이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혼에 하는 방법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합의를 할 수 없다 또는 뭐 재산 분할로 이렇게 자꾸 분쟁이 나서 도저히 남편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우리 이혼합니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못 거친다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으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무조건 재판한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 840조의 규정에 보면은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도와 그다음에 폭력 행위의 경우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조에 보면요. 1호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있었을 때, 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행위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로부터도 받는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지금같이 폭행이나 또는 욕설 이런 행위를 들었을 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혼인이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도나 이런 거 반복되고 그다음에 또 폭행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부부 간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항혼 이혼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젊었을 때 뭐 20년 전, 30년 전에 이혼 사유를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문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이혼 사유에서는 각각의 청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 바람을 폈다, 그게 6개월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30년 전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 이후로 부정한 행위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호 아까 말씀드린 기타 중대한 사유에 도저히 중대한 사유에 해당돼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그런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게 6개월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3호 말씀드렸는데 부당한 대우, 폭행이나 뭐 협박이나 이런 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그런 사유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외도나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각각 말씀드린 1호, 3호, 6호의 각각의 시효 안에 적용되는지 아직 그런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아버님께서 사실은 협의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어머님께서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40조 1호, 3호, 6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도 외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머니 진술만 가지고는 또 소송하는데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하거나 지금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기타 중대한 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꼭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각각 말씀드린 그런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머님께서 거의 한평생 일을 하셔서 재산을 읽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산 분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버님 쪽으로 재산이 명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머님 쪽으로 재산 명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의 재산을 2분의 1씩 50대 50으로 분할할 여지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한 방의 부부가 상대방이 더 많은 재산을 특이하게 더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재산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0대 50의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황혼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좀 명심해야 될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황혼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할 경우에 이제 보통 20년 전, 30년 전, 그다음에 애가 지금 자기 자녀가 지금 30살, 40살인데 그 어렸을 때 돌잔치 있을 때 뭐 초등학교 있을 때 일을 지금 와서 소송하려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혼 소송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각각의 기간이 도과됐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외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증거에는 카톡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술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진술서는 자녀들의 진술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녹취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